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김영석입니다. 나이가 100살을 넘기고 나니 세상의 떠들썩한 소리보다는 고요함 속에 담긴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들리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마주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반을 넘어 50살이라는 고개를 넘었을 때 과연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하늘의 명을 아는 지천명이라 하셨죠. 하지만 현실의 50대는 어떻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품 안을 떠나며 일터에서의 내 자리는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느끼는 고독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불안함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 하고 쌓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바는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집의 중심인 거실에 관한 것입니다. 거실은 그 집안의 얼굴이자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에 자신도 모르게 오염된 기운, 즉 우액이라 불리는 나쁜 에너지를 가득 채워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우액이는 결코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낡은 집착이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과거의 잔재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력이 왕성하여 주변의 지저분한 기운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민감해집니다. 주변 공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나의 건강과 운명 그리고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거실에 먼지가 쌓이고 잡동사니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내 머릿속에 번뇌가 됩니다.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과 다툼이 잦아진다면 먼저 여러분의 거실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50 이후의 가도에 불안을 가져오고 제복을 쫓아버리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실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숨어 살며 여러분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평생을 철학자로 교육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사는 집안, 평온한 집안은 그 공간부터가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면 늘 풍파가 끊이지 않는 집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실에 앉아 이 글을 듣고 계신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낡고 어두운 물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이 여러분의 노후를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물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학자의 진심 어린 조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바로잡고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채우기 위한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과거의 슬픈 기억이나 죽은 이의 기운이 짙게 배어있는 유품들, 그리고 이미 끝난 인연의 흔적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먼저 보낸 자식의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거실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100년을 살며 수많은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상실감과 그리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죽은 이의 물건이 산 사람의 주된 생활 공간인 거실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애기의 근원이 됩니다. 거실은 생동감이 넘쳐야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인의 옷가지나 평소 쓰던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다면 그 공간의 에너지는 과거에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지요. 이것이 바로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거주자의 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매일 거실에 앉아 그 물건들을 보며 슬픔에 잠기거나 과거의 회한에 젖어드는 것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운 흐름을 막는 일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곳에는 돈복이 머물지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사별한 남편의 구두와 양복을 거실 장식장 옆에 10년 넘게 두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으며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 했습니다. 결국 그 지인은 원인 모를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이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는 죽은 이의 길을 가게 해주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순리를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진정한 추모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선한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단 유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크게 실패했던 사업체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나 명패 혹은 지독하게 싸우고 헤어진 사람과의 기억이 담긴 장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실패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참 힘들었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당신의 현재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거실을 박물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이나 슬픔에 매몰되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건들은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거실을 둘러보며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나를 과거의 아픔 속에 가두는 것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떠나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도를 평안하게 하고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워낸 만큼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거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물건은 바로 수명이 다했거나 상처 입은 물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이 간 그릇이나 찻잔, 칠이 벗겨진 가구,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멈춰버린 시계와 얼룩진 거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물건을 고쳐 쓰거나 그냥 둡니다. 물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인생에서 검소함과 구질구질함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실은 그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에 상처난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간 도자기는
그 틈 사이로 복이 새어나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깨진 물건을 매일 마주하며 생활하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결핍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의 처지가 이 깨진 그릇 같구나라는 자괴감이 은연중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에게는 큰 돈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재물은 당당하고 정갈한 사람의 곁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실 한복판에 걸려있는 멈춘 시계입니다. 시계는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그 집의 운세가 정체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50대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는 행위는 자신의 운명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전지가 다 되었다면 즉시 갈아 끼우고 고장이 났다면 수리하거나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거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여 공간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얼룩지고 때 묻은 거울 혹은 금이 간 거울을 거실에 두면 탁한 기운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갑니다.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나이에 흐릿한 거울을 보고 있다면 지혜로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50 이후에는 사기나 투자 실패로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찾아오는 불운입니다. 거실의 거울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낡아서 삐걱거리는 의자나 다리가 흔들리는 식탁을 거실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가장이 편히 쉬어야 할 거실에서 가구가 불안정하면 밖에서의 사회생활도 위태로워집니다. 돈을 많이 들여 비싼 가구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렴한 물건이라도 깨끗하고 견고한 것을 써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예우가 곧 나 자신에 대한 예우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잡동사니와 상처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너진 구석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구질구질한 것들을 내보내야 그 자리에 고귀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깃듭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아깝다는 핑계로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깨진 조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가도에는 비로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실에서 치워야 할 물건은 생명력이 없는 가짜 꽂힌 조화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말라 죽은 식물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생기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시기이기에 주변 환경에서 끊임없이 맑고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의 거실을 가보면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조화를 크게 장식해두거나 한때는 푸르렀으나 지금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화초를 구석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결국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든 가짜에 불과합니다. 가짜에는 향기가 없고 생명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거실에 조화를 두는 것은 죽은 기운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먼지가 쌓인 조화는 우애기를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가짜 꽃으로 가득 찬 거실에서 생활하면 사람의 마음도 점차 메마르고 가식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 진심이 사라지고 거칠에만 남게 되며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속거나 실속 없는 일에 휘말려 재물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생명이 내뿜는 탁한 기운의 무서움입니다. 말라 죽은 식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식물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대신 흡수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시들거나 죽었다는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이미 다했거나 식물이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죽은 식물을 거실에 그대로 두는 것은 집안의 패배와 쇠락의 상징을 전시해 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0 이후에는 사업의 번창이나 자녀의 성장을 기원하며 생동감 있는 기운을 불러 모아야 하는데 죽음의 흔적을 곁에 두고 어찌 번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돈의 흐름도 식물의 생장과 같아서 생기가 도는 곳으로 모이고 죽은 기운이 있는 곳에서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정원을 가꾸고 꽃을 보아왔습니다. 비싼 난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거실에 두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 잎을 닦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식물이 새순을 틔우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나도 저 식물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행운의 여신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만약 식물을 돌볼 여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빈 공간으로 두는 것이 조화나 죽은 나무를 두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되지만 죽은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은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내 삶의 정원을 정갈하게 가꿔야 할 때입니다. 가짜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살아 숨쉬는 것들, 생동감 넘치는 것들로 여러분의 거실을 채우십시오. 그 작은 초록빛 생명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터주는 귀한 복덩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움 뒤에 찾아오는 참된 평온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실에서 치워야 할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슬픔이 서린 유품, 상처 입고 멈춰버린 물건들, 그리고 생명력 없는 가짜 꽃과 죽은 식물들이었지요. 이 노학자의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정리했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이후의 삶은 물건을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신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거실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50이라는 나이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귀한 나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의 길을 걷어낸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며 내가 걸어온 길을 긍정하고 남은 길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재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담백한 마음으로 그릇을 닦아두면 자연스레 스며드는 법입니다. 거실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곧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그런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집안에는 애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진정한 가도의 안정이며 경제적 풍요의 근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돈된 공간에서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색입니다. 지저분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고독은 비참함이 되지만 맑은 기운이 흐르는 거실에서의 고독은 인생을 완성해가는 성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영혼의 안식처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실 창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일 때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 꽃을 피우는 계절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직한 존재감을 지닌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맞이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고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이 늙은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낡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의 무대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맑은 기운과 평온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